예상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 1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비용을 잘 챙기게 되면은 세금을 크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무사무실에서 1,00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비용을 꼼꼼히 챙겨드려가지고 세금을 100만 원대로 줄여드렸습니다. 그 10가지 비용을 자세하게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매입 비용입니다. 매입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치킨도 사야 되고 무도 사야 되고 사장님이 마트를 한다 그랬을 때는 과자라든가 뭐 아이스크림을 받는다든가 그런 매입 비용 같은 경우가 제일 크죠.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거를 주로 매입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입 비용은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될까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인데요. 전자로 많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전자로 발행한 경우에는 내가 메일로 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간혹 대금을 송금했는데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출처에서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통장 거래 내역하고 이 세금계산서하고 맞는지 대조 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통장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대조를 꼭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종이로 받는 수기 세금계산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대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고객이 그 매출처에서 발행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준다.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서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산서가 있습니다.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농수산물, 축산물 그런 거를 매입할 때 받는 증빙자료입니다. 마트라든가 음식업을 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생선 이런 것들을 매입하잖아요. 그럼 면세 제한을 받을 때는 이 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계산서도 요새 전자계산서가 오거든요. 그럼 똑같이 메일이라든가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수기로 이제 종이로 된 계산서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격 증빙으로 또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트에서 볼펜을 살 수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 사무실에 쓸 프린터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일이 그거를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럼 신용카드 이 영수증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다 모아야 될까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은 사용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지출 증빙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자 번호로 받아야지 그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한테서 구입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그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한테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 그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에서 내가 사무실에 필요한 에어컨을 구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될까요?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가지고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에어컨을 구입한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물건을 구매할 때는 통장으로 이 송금을 꼭 하고요. 간단하게 어떠한 물건을 구입을 했는지 그런 내역들을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직원 카드로 구입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내 카드를 깜빡하고 놓고 와가지고 배우자 카드로 썼다라든가 그랬을 때도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이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실질과세 원칙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인건비입니다. 내가 이제 직원이라든가 3.3% 프리랜서라든가 또 이용직을 만약에 고용을 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고요. 4대 보험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보통 20%가 4대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20% 중에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10%는 직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바를 고용했는데 며칠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몰라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통장 거래 내역으로 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알바한테 내가
10만 원씩 5일간 50만 원을 송금을 했다. 만약에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전달하면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하시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그리고 영수증 이런 것들을 챙겨 놓으시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새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와이프를 이제 직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모님이 대표가 돼 있고 남편이 직원으로 이제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가족들에 대한 인건비도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한 집에서 두 명한테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직원의 점심값이라든가 저녁값, 식대를 만약에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만약에 퇴사를 했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럼 퇴직금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 임차료가 있죠. 사장님께서 상가라든가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그러면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계약서하고 통장 거래 내역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아직 있거든요. 보통 건물주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단어가 좀 어렵죠. 뭐냐면은 사장님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차를 구입했으면 1년 안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뭐 5년 이상 쓰잖아요. 내가 1년 이상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 번에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 처리해 주는 거를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럼 그걸 나누기 5년을 해가지고 1년에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비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1억을 주고 했어요. 인테리어를. 그럼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에도 업종별로 틀리겠지만은 예를 들어 5년에 걸쳐가지고 뭐 1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를 처음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1억에 1,0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10%를 줘야 되잖아요. 간혹 이 부가세가 아까워가지고 안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되는데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통장으로 송금하고 당연히 그 이제 인테리어비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누락되는 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교촌치킨을 인수했어요. 권리금을 만약에 1억을 줬어요. 근데 1억을 원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이거를 신고하는 거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누락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통장으로 이제 이걸 줬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 영업에 대한 권리를 내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5년에 걸쳐가지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으로 1억을 줬다. 그러면은 그걸 나누기 5년 하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기존에 차던 차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사업에 관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 차 값은 아니죠. 새 차 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값으로 그걸 똑같이 5년에 나눠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적게는 뭐 0.5%에서 많게는 1, 2%까지 떼어가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은 그 금액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10억이라 그러면은 1년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뭐 많게는 1,000만 원에서 뭐 1,500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챙기냐면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조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1년 동안 지급한 수수료를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 시설자금 대출 이자를 낼 수도 있고 또 운전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자 비용도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원금은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근데 그거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이자가 1년에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5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 간혹 집으로도 대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생활자금에서 1억을 대출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집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받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1억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직원들이 인건비로 지급을 했어요. 어떤 기기를 사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은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 각종 세금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사장님이 만약에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주민세, 사업소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로 보험료가 있습니다. 사대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장님께서 만약에 자동차를 탄다. 그럼 자동차 보험료 당연히 그것도 비용으로 인정되고 1년에 자동차 보험료도 보통 뭐 많이 내면 100만 원도 내고 200만 원 내지 않습니까? 다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화재 보험료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9번째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했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6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처에다가 접대라는 겁니다. 선물을 한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3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같은 걸로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처에서 부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하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고 문자 같은 걸로 이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첩장 같은 경우에도 청첩 문자라든가 사진 같은 걸로 캡처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의 몇 프로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액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라는 거는 내가 뭐 교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다 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는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면 조회하면 거의 다 나오는데요. 그렇게 전자로 이렇게 증빙을 발행 못하는 기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기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절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기부한 것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든가 자녀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기부한 것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가지 비용 말씀드렸습니다.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차량이라든가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신용카드 수수료, 대출 이자, 각종 세금,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건물 화재 보험료,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10가지 비용을 잘 챙기게 되면 소득세가 1,000만 원이 나오는 거를 100만 원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통장으로 지출한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